8강 오늘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해봅시다.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론상 조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일과 에너지가 역학 중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어려운 파트에 속한다고 봅니다. 문제 상황에서 본인이 이 문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식으로 바꿔야 돼요. 물론 다른 파트도 그렇지만 여기서 좀 생각할 것들이 많죠. 자, 첫 번째로 했던 작업이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게 워크잖아요, 워크.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가 과학적인 일로 정의하면 뭐가 바뀌는지 해서 우리가 W는 FS, 물론 이게 고등학교 방식이지만 중학교 때도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다. 이렇게 정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고등학교식으로 바꿔주면 W 같은 경우에 F가 힘이 이제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S도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해서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물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나와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봤을 때 내가 얘를 밀쳤는데 얘가 밀친 방향으로 안 가고 그냥 그대로 쭉 간다면 그건 내가 운동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이동이 발생해야 과학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내가 물체한테 해준 일만 고려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물론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 때 웬만하면 안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벡터곱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니까 2학년 과정이 물리학 원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알려주면 내도 크게 상관은 없죠. 이게 하나 수학적인 사실만 알려주는 거니까. 해서 힘의 방향과 거리의 방향, 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을 때 코사인이 곱해지면 두 방향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간단하게 봅시다. 자, 물체를 대각선 45도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당길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S 값을 부여해 볼까요? 5m, 얘를 10N. 그러면 중학교 방식으로 하면 둘 그냥 곱해서 50줄의 단위도 기억나실 건데 줄이라는 단위를 썼는데요. 50줄의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체를 위로 당기면서 끌었기 때문에 위로 당긴 힘은 물체의 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물리가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각 X, Y, Z 축별로는 서로 독립돼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이제 인지가 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섞이면 어렵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여기서 대각선임, 이 S에 대해서 대각선임의 수평성분을 분리하는 방식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N에 대해서 코사인 45도를 곱하게 되면 밑변 크기인 5루트 2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발생한 일은 25 루트 2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애초에 둘이 나란해 버리면 크게 뭐 문제될 게 없지만 기울어져 있다면 그 기울어진 사이각에 대해서 코사인을 곱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사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일이 0인 경우로 했었죠. 과학적인 일이 0인 경우. 그래서 당연한 힘이 0이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거나 이런 건 당연한 건데 하나 더 뭐를 했냐면 힘의 방향과 거리, 이동 변이의 방향이 수직일 때 이때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물체를 수평면 위에서 들고 상자를 들고 움직인다면 얘는 힘은 위로 준 건데 힘, 이동은 정면으로 했으니까요. 둘은 완전 수직하겠죠. 그래서 드는 상자에게 내가 가해준 힘과 이동 방향에 대한 거리에 대한 값의 곱은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자,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원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수직 상황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물체가 원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심을 향해서 구심력을 받게 되잖아요. 이 구심력이 물체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접선 방향에 대해서 항상 수직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심력은 원운동하는 물체에게 일을 가할 수가 없어요. 뒤에 연결하겠지만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하자면 아니죠. 뭐 정확히라기보다는 그냥 연계성을 설명하자면 물체가 가진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원운동하는 물체 에너지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
힘과 거리의 곱이 1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y축이 힘, x축이 거리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의 면적이 1의 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거리를 상징하는 기호가 s잖아요. 근데 시간의 단위 세크도 s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 s라고 생각했는데 공식을 외웠는데 이걸 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s니까 초니까 대입하는 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힘과 거리의 곱과 우리가 앞단원이었죠. 충격량 파트에서는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x축 하나만 달라져도 면적이 충격량과 1 이렇게 의미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러니까 이게 함정을 일부러 파는 거예요. 운동량 충격량 파트 문제인데 이 힘거리 그래프를 주고 반대로 일과 에너지 문제인데 힘 시간 그래프를 주고, 그러면 다른 파트의 개념을 지금 하는 이 파트에 끌고 와야 되는데 한번 어떻게 보면 뭐 단위 완산처럼 치환해서 한번 걸러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틀리게 되겠죠. 물론 본인은 그때는 인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 많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일을 했으니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물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달라질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영역의 에너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역학적인 에너지만 보게 될 거예요. 자, 많은 에너지가 있겠지만 그걸 다 고려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고 변수에 이제 고려돼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힘에 관련된 물체의 빠르기 변화라든지 위치 변화에 따른 포텐셜 변화라든지 이 두 가지만 정리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이제 이론상 배제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한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 역학적 에너지는 구성이 전체 에너지, 물체가 가진 전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아직까지는 책에 위치 에너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근데 요즘 최신 트렌드 따르면 위치를 다시 포텐셜로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의미적으로 포텐셜이라는 게 훨씬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운동 에너지. 자, 이거는 뭐 증명 과정이 있긴 하지만 운동량 관련해서 뭐 증명 과정이 있지만 전혀 지금 단계에서는 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키네틱, 역동적인 에너지고요. 얘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길러야 된다면 여기에 운동량을 포함한 2m분의 p제곱이라는 공식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동량 mv를 대입해서 풀어보면 약분돼서 위에 있는 공식과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량, 충격량과 연계되는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운동 에너지 정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위치 에너지,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 자, 대학 원서에서 보면 포텐셜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 개념을 만든 사람도 이제 포텐셜이라고 명칭했던 건데 그게 왜 우리한테 번역되면서 위치로 바뀌었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설명하기 좋은 중력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중력 위치 에너지를 보면 물체가 지표에 이렇게 멈춰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 mg를 받고 있을 거니까. 자, 그런데 아시잖아요? 여기서 위쪽으로 특정 높이만큼 물체가 이동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 이게 결론인데 이 중간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얘가 스스로는 이 h 높이까지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 물체를 위쪽으로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얘가 당연히 무게보다 작으면 올라가기가 불가능할 거고요. 두 가지 남았죠. 같거나 무게보다 크거나 두 가지인데 크면 또 안 돼요. 왜? R자 힘이 생겨서 위로 가속을 해버리면 속력이 생겨서 운동 에너지가 같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만 정의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 힘을 중력과 같은 크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약간 어떤 인지의 부조가 생기겠지만 같으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 하겠지만
우리가 알짜임이 0인 상태에서는 등속도 가능하니까 물론 조금 가정해서 정지해서 등속해서 정지했다 이런 식으로 알짜임이 0이 유지되었다라고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해지 안 생길 거니까 변화 없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가 성립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물체에 작용한 힘이 생겼고 그 힘에 대한 방향의 이동 변이가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의 개념이 성립하는 거죠. 일이 현재 FS 구조여야 되는데 이 FS에서 F가 mg, 그 다음에 S가 h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야 중력 가속도를 9.8로 계산을 했겠지만 얘가 그냥 mgh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상수처럼 공식에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할 거냐면 물체가 위치가 바뀔 때 근데 그 위치의 변화는 꼭 물체에게 작용된 어떤 힘의 영역, 중력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힘의 영역 반대 방향으로 이동 변이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일이 저장되는, 물체에 저장되는 에너지다. 그래서 원래는 포텐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에너지라는 게 세상을 어떤 굴러가게 만드는, 세상의 어떤 변화를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물체에 일이 작용했으면 당연히 에너지가 전달된 거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그 무엇도 없는 거죠. 단순히 위치가 여기서 여기로 뿅 바뀌었을 뿐인데 일은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다, 잠재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여기서 중학교 때 쓰지 않았던 포텐셜이라는 게 더 나오는데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이 나와요. 그럼 탄성력도 똑같이 용수철에다가 힘을 가해서 얘를 x만큼 잡아당겼다면 발생한 일은 fx. 근데 이때 f를 중학교 때는 안 배웠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f는 kx, 탄성력 공식을 kx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건데 여러분. 중학교 때 그건 기억나잖아요. 물체 하나 달면 2cm, 두 개 달면 4cm였으면 세 개 달면 몇 cm 늘어나겠냐? 6cm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체가 얼만큼 무게가 늘어나냐에 따라서 정비례하게 늘어난 길이가 형성된다. 그런데 얘가 세워져 있다고 치면 당연히 늘어났을 때 물체의 무게와 그걸 받치고 있는 탄성력의 크기는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탄성력은 물체에 작용한 늘어난 길이와 정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앞에 비례상수만 붙여주면 F는 KX라는 식을 성립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K를 우리가 용수철 상수, 이제 조금 상위 교과에서 오면 탄성계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용수철의 특성값이고요. X도 조심해야 되는 게 용수철의 고유 길이는 빼야 돼요. 원래 형성되어 있는 고유 길이 빼고 여기서부터 늘어나거나 아니면 압축되는 변형된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 보니 계산하면 kx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무슨 교재든 여러분들 공부하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2분의 1 kx제곱 2분의 1이 추가되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용수철이 처음에 당길 때는 쉬웠을 거예요. 그럼 당기면 당길수록 점점 탄성력이 커졌을 건데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처음부터 최종 x에 늘어났을 때 탄성력이 균일하게 작용했다. 왜냐하면 kx라는 어떤 고정값을 대입해버렸으니까. 해서 처음부터 힘들게 끝까지 일정한 힘으로 당겼다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음엔 쉬었다가 나중엔 힘들어졌다라는 게 적용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수철에 가해진 일을 정의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힘 거리 그래프를 탄성력에 맞춰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럼 F는 KX니까요. 여기서 1차 함수, 기울기가 K 값을 갖는 1차 함수가 생기겠죠. Y와 X, YX 해서 여기에 면적을 구하면 1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포텐셜이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저장되는 개념이었으니까 여기서 W를 가정하면 삼각형이 나오네요. 그래서 앞에 2분의 1이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 기본적인 일과 에너지들,
다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이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